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사야 하는지,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아 보이는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판단 기준 없이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뉴스나 기사만 보다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부동산은 그대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후회하지 않을 기준 3가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단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먼저 드릴 겁니다.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요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단지죠. 근데 저는 단순히 여기가 좋아요가 아니라, 단순히 이 단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을 볼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부동산 판단 매뉴얼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집을 살 때 사람들은 보통 좋은 집인가?만 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금리, 규제, 정책, 심리,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또 다릅니다. 이럴 때 진짜 무서운 건 좋은 집을 못 산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게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풍무역 단지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매가 2026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주변 신축 단지가 모두 전매 제한 3년인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전매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건 내가 미리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다가 직장이 바뀌거나 아이 학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시장 흐름이 흔들릴 때도 나는 2026년에 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부담이 정말 낮습니다. 전체 자금 부담이 한 3천만 원대니까요. 이건 단지 저렴하다가 아니라 내 의사결정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구조적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집에 1억, 2억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이게 맞나?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결정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3천만 원이면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움직일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불안감도 줄어들고 버튼 힘도 커지고 필요하면 전략을 다시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즉 청약 점수가 낮아도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어도 아주 좋은 조건의 집을 확보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강한 장점이 있죠. 고층이든 로얄층이든 동일한 분양가라는 겁니다. 6층 이상이면 최대 29층까지 동일한 분양가입니다. 이거 흔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더 좋은 층, 더 높은 층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죠. 선착순 조건이기 때문에 결정이 빠른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바로 5호선 연장 이슈입니다. 풍무역 단지는 이 부분까지 리스크 완충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바로 5호선이 통과되지 않으면 환매 환불 조건, 이걸 적용해놨다는 점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기준, 즉 움직일 수 있는 여지와 리스크 최소화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8년 8월입니다. 즉 지금 결정하면 자금 계획, 기존 집 정리, 대출 준비 이런 거에 3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유는 시장 변동성이 큰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2026년부터 전매가 가능하고요. 3천만 원대 부담이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층의 분양가는 동일하죠. 5호선 미통과 시 환매 환불 조건이고요. 입주는 2028년 8월이에요. 이 조건들이 모이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선택 가능성은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좋은 집보다 움직일 수 있는 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풍무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는 이 기준을 정말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바로 3천만 원대 실투 구조. 이게 왜 중요한지 깊게 들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실투가 적으면 좋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실투가 적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투가 적으면서 구조가 단단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이 단지는 그 구조가 꽤 잘 잡혀 있습니다. 실투 3천만 원대는 단순히 저렴하다가 아니고 버티는 힘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죠? 금리는 4%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규제는 불확실하고 심리는 변동이 굉장히 큰 상태죠. 청약 경쟁률도 요동치고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것.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순간 결정이 무거워지고 고민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지만 3천만 원대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시장에서도 진입 가능한 부담 정도라는 거죠. 거기다 의사결정도 가벼워지고요.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특히 실거주자들은 큰 돈이 묶이면 당장 생활비나 교육비나 차량 유지비까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3천만 원대면 내 생활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투가 적으면 선택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투가 높으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느리게 되죠. 하지만 3천만 원대 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환매 환불을 보장한다는 건 리스크의 하한선을 보장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단지는 5호선 미통과 시 환매 환불을 보장하라는 강력한 리스크 최소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교통 이슈에서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실거주자, 투자자에게 모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가 2028년 8월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입주까지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 이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현금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기존 집을 매도할 수 있고 대출 계획도 짤 수 있고 이사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부담 없이 천천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3천만 원대 실투 구조는 단순히 싼 구조가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결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장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고 입주 전에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건 하나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그래서 수요, 입지, 상품성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풍무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는 이 세 요소가 모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무, 사후, 고촌 라인은 마곡, 여의도, 공항권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직주 근접 수요가 있습니다. 마곡 출퇴근자나 여의도 금융권, 항공사, 물류기업 근무자, 공항 종사자 이런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 구조예요. 두 번째 입지인데요. 풍무역 도보권이고 도시개발구역의 핵심 입지라는 건데요. 풍무역 도보권 자체가 이미 큰 프리미엄이기도 하지만 이 단지는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상업, 주거, 교통이 계획적으로 개선된 미관이나 보행환경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신규 상업시설이 유입되는 이런 변화가 약속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서울 출퇴근이 한 20-30분대밖에 안 걸린다는 건데요. 마곡이나 여의도나 공항권이나 상암 DMC 같은 풍무는 일단 서울과 분리된 주거지가 아니라 서울과 연결된 생활권입니다. 네 번째, 5호선인데요. 이게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없어도 유지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풍무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는 이미 풍무역에서 도보권이면서 완성된 인프라를 갖춰서 5호선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있으면 가격 상승의 여력이 추가되고 없어도 기본 가치는 유지되는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인데요. 이미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홈플러스나 CGV나 지금 예정된 인하대 대형 병원이나 카페거리나 사후 학원가나 풍무초등학교나 양도중학교를 품고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즉시 생활권입니다. 신도시는 3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이런 게 만들어지죠. 여섯 번째, 상품성인데요. 1769세의 대단지죠. 대단지는 커뮤니티나 관리 효율이나 가격 방어나 브랜드 파워나 이런 네 가지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풍무 해링턴 플레이스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설계된 단지입니다. 풍무라는 지역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걱정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비행기 소음 문제입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에 속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그리고 마곡 아파트 단지들도 김포공항 소음지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풍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음지도 끝부분에 있다는 점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이런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골드라인이 혼잡하다는 점인데요. 풍무는 지하철 의존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버스는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고 자차 이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마곡, 여의도 공항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검단이나 한강 신도시처럼 지하철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는 생활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풍무 지역은 그 주민들이 실제로 골드라인 두 정거장이면 서울 간다, 체감될 게 크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5호선이 불확실하다는 점인데요. 풍무단지는 5호선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완성된 입지입니다. 도보 역세권에다가 도시개발구역 핵심에 있고 생활권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5호선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고요. 없다 그래서 리스크가 생기진 않습니다. 게다가 미통과 시 환매환불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까지 돼 있어서 리스크 완충장치가 이미 적용돼 있습니다. 네 번째, 풍무는 구도심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풍무는 구도심이라서 단점이 아니라 기다릴 필요 없는 완성형 생활권입니다. 상권, 학교, 병원, 교통, 생활인프라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운 세 가지 기준을 풍무역 해링턴 플레이스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매 가능하고 초기 부담이 정량. 2026년에 전매 가능하고 3천만 원대의 부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는, 고층은 또 동일한 분양가면서 5호선 불가 시 환매 환불까지 보장해주는, 이거는 기동성과 리스크 감소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두 번째, 3천만 원대 실투 구조라서 결정 부담은 낮아지고 버티는 힘은 높아집니다. 입주는 2018년 8월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나 대출 계획이나 기존 집 정리까지 여유롭게 가능합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수요나 입지나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풍무역 도보권이면서 도시개발구역 핵심이고 서울은 20분대고 완성된 인프라에 1769세대 대단지에 5호선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모두 매우 이상적으로 충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제가 직접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여기가 좋아요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시장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첫째, 전매가 가능하냐, 초기 부담이 적냐. 두 번째, 3천만 원대 실투 구조의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셋째, 수요나 입지나 상품성의 탄탄함이 괜찮냐.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지는 지금 시장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무 해링턴 플레이스는 이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단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출퇴근, 여러분의 자금 계획, 여러분의 가족 구성, 여러분의 생활 패턴, 이 기준들과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팩트 기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대표 번호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델하우스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